그 다음에 발표. 자, 이 발표가 왜 수사학에서 중요한 내용이냐? 실제로 언어의 꽃은 뭐냐면, 언어의 꽃은 스피치예요, 스피치. 아무리 문법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라이팅을 많이 해도 직접 말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단어를 알고 무슨 문법을 아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스피킹을 하는 사람은 단어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리스닝이 안 되면 스피치를 못해. 저 사람이 뭔가 말하는 거를 들어야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어떤 논리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다 정연하게 만든다. 그래서 스피치는 언어의 꽃이다. 그런데 수사학도 끝은 발표예요, 발표. 내가 발표할 대상이 있어야지.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주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표를 해야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제가 칭의론에 대해서 책을 올렸는데 김세윤 박사님이 유보적 칭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세윤 박사님 지지자 목사님과 또 신학 교수님이 제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유보적 칭의론자라는 말을 듣기를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보적 칭의론을 얘기를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논박을 했는데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고리타문 인간인 걸 아시고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글을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는 거고, 또 저는 제 생각을 개진한 거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에서는 김세윤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 그러니까 칭의가 세 관점에서 이중칭의라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아서 칭의를 받으면 미래의 종말론에 또 칭의를 또 받아야 돼. 두 번 칭의를 받아야 돼. 그럼 이 칭의는 받았는데 저 칭의는 못 받는다. 이게 김세윤 박사님과 세 관점 합파의 칭의론이야. 그럼 이 칭의를 누가 이룰 것인가? 이걸 누가 장담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정과 성도의 견인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성도와 견인과 예정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도덕이 빠지고 윤리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성도들이 좀 타락하고 성도들이 좀 뭐 잘 못한다고 해서 예정을 빼버리고 뭐 그렇게 견인의 교리를 빼버리고 칭의가 아닌 뭔가 마지막에 노력해서 보증해야만 되는 칭의라면 그 칭의를 잃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발표, 개진을 했기 때문에 반대 입장도 들을 수 있고 제 주장도 들을 수 있고,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개혁주의 입장의 신학의 유보적인 칭의, 이중 칭의의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톤,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 톤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얼굴은 조폭 같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운데 무서운 것 같다, 부드러운데 따끔하다, 부드러운데 이게 뭐냐 해서 더 보게 된다, 그래서 더 욕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말톤 되게 중요하죠. 높이. 막 싸움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속도도 처음에는 저는 유튜브는 다 빨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빨라야 몰입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컨텐츠만 있으면 느리게 말해도 다 듣더라.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전하려고 하는지 논리성과 컨텐츠가 있으면 되게 중요하다. 빨리만 얘기하면 피로감만 온다. 피로감만 온다. 예. 그래서 볼륨, 청중 규모와 장소에 맞게 해야 돼요. 네. 막 되게 작은 곳인데 여러분! 고막 떨어져. 그죠? 근데 아주 큰 사람들인데 여러분, 제 소리를 잘 들으세요. 야, 소리를 올리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중의 사이즈에 맞는 소리를 내야 된다. 이것도 수사학에서 중요한 요소다. 몸짓과 제스처. 어떤 사람은 얼어갖고 가만히 아무 데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원고만 쳐다보면서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언어학에서 여러분, 의사 전달의 70% 이상이 어디냐면 말이 아니라 페이셜 익스프레션, 얼굴 표정과 손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비판하고 있구나, 빨리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되게 중요하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려면 얼굴이 크게 나올수록 사람들은 몰입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표정을 못 읽기 때문에 나랑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쇼츠 올리는데, 인스타 쇼츠 올리는데, 여기 강대상에 있는 멀리 있는 걸 올리니까 조회수가 몇백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저는 얼굴이 귀여우니까 500에서 1000은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앞에서 찍은 거를 지금 올리는데 조회수가 3000, 8000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메시지라도 이게 거리감을 주는 강대상에서 찍는 것과 그냥 내가 그냥 편한 장소에서 얼굴을 가까이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0,000대, 100,000대로 하려고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찍어야 되겠어요. 왜요? 더 친근감이 오잖아요. 더 친근감이. 저희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조금 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조금 요것과 예전과 중간 정도 사이즈. 네네네. 그렇게. 왜냐면 또 누군가 실족해서 또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몸짓과 제스처는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전달할 때. 그래서 일부러라도 손을 아예 안 움직이는 것보다 가끔가다 손을 한 번씩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 거는 청중도 저 사람이 나를 소통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꿈나라로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계속 째려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과자를 막 이렇게 깨갖고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깊은 기도에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넌 좀 일어나라. 과자만 처먹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게 뭐냐? 다 소통이었어, 소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사학은 글만 적는 게 수사학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거죠. 톤부터 시작해서, 표정부터 시작해서, 손부터 시작해서, 톤도 그렇고 다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나 메시지를 전달할 땐 표정도 되게 중요하고 눈맞춤 되게 중요하고, 이쪽도 봐주고 이쪽도 봐줘야 되는데 어떤 청중은 시험에 들었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부자들 있는 저쪽만 쳐다본다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사실은 저쪽만 쳐다보고 있었던 건데 이쪽만 쳐다보는 게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다. 성도님들은 생각보다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사람만 쳐다보면 왜 목사님은 여기만 쳐다보세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설명해 주세요. 나는 사실은 권사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 그렇지 다 그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셨군요. 목사님이 그걸 모르고. 그래서 수술비를 제가 대겠습니다. 네, 좋아요. 헌금하세요. 그래서 또 책을 쫙 만권을 또 장만하는 거지. 만권을 또 장만하면 또 설교 때 아무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도 유지는 가능하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세와 태도, 눈맞춤, 연습 방법. 자, 연습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깜짝깜짝 놀라죠. 거울 앞에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니. 웃는 게 부자연스러움 있어요. 웃는 게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연습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스피치 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먹는 것도 고기도 많이 구워봐야 고기 잘 구워요. 고기 몇 번 안 굽고 잘하려고 그래도 다 타기만 하고 서리기만 하고 힘들어요. 진짜 고기 많이 구워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웃는 것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조폭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웃는 걸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이 100만 불짜리 웃음이라 그러더라고요. 100만 불에 팔려 그러니까 또 그건 아니래요. 어쨌든 이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여유롭게. 그래서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녹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유튜브를 권장을 해드려요. 유튜브를 해보면 내가 부자연스러운 거 자연스럽게 돼요. 저는 유튜브 찍으면서 처음에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카메라를 보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의 피드백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 여러분 같은 아주 귀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욕을 하죠. 이런 분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또 녹화도 여러 번 해보면서 녹음도 해보고 그러니까 녹음도 해보면 내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구나. 숨소리가 또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히 크구나. 이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녹음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좀 마이크를 좀 띄고 하고 붙이고 하고 이 타이밍이 또 필요하구나. 이게 녹음할 때도 그렇고 스피치 할 때도 이게 좀 각도에 따라서 소리가 나고 이걸 좀 조금만 각도를 해줘도 푸푸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하시면 좋다. 자, 수사하게 5개 다시 정리하면 발상, 토픽을 잘 잡아야겠죠. 배열, 어떻게 구조를 하느냐 중요하죠. 세 번째, 표현, 너무나 중요하죠. 기억,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궁전 기억법이라든가 연상 기억법이라든가 연습을 통한 반복을 통한 기억법이라든가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 올리는 신학책 리뷰 A4로 지금 보통 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거든요. 작은 건 뭐 2페이지 되겠지만 제가 계속 올리는데 다 유튜브로 제가 풀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글은 다 있으니까 제가 다 이해하고 글은 다 적어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처럼 그냥 딱 하나 키고 그냥 쭉 하면 10분, 20분 콘텐츠 그냥 계속 나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글을 고치고 계속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뭐 하루에 뭐 2-3개 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철학 콘텐츠를 2달에 80개를 만들었잖아요. 2달에 80개.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거 쉬워요. 다 있는데 뭐. 근데 그때는 편집까지 다 찍고 편집하고 뭐 자막도 다 달았고. 근데 신학은 자막을 다 안 달아도 그냥 글로 안 해도 그냥 하니까 뭐 여러분이 하나씩 해준다 그러면 달고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발표까지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